안녕하십니까, 이타이 권드로입니다. 자, 이번에 영상 칼럼에 대한 제 일곱 번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송배전공학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 6장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6장이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 장애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발송배전 기술사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분야, 그러니까 송배전공학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분야에서 한 3%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파트로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상당히 쉽게 잘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접지에 대한 부분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접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개통 접지. 지금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혹은 그 안에 저항이나 임피던스를 넣느냐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하는데, 이 변압기 중성점 접지가 개통 접지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접지의 개념은 뭐냐면 두 번째가 기기 접지입니다.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기들, 예를 들어서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뭐 세탁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들을 절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연체를 놓고 그 다음 외부 케이스 두잖아요. 금속 케이스. 그 금속 케이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기의 외함이라고 합니다. 이 기기의 외함을 접지하는 것, 이걸 기기 접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개통 접지와 기기 접지를 항상 구분을 해서 이 개념을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접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감전에 대한 보호를, 접지를 하는 게 좋냐,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고 있어요. 기기 접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재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건축 전기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접지는요, 기기 접지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한 권의 책만 봐서는 접지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는 것이 개통 접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도장애에 대한 그 영향이 상당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들,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로 나눠지고요. 이 저항 접지는 또 저항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고저항 접지냐, 저저항 접지냐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접지를요, 또 유효 접지 계통이냐, 비유효 접지 계통이냐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이상 전압이 얼마나 상승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효 접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성점 잔류 전압이라고 해서 계통에 정전 용량 값이 불평형이 발생이 되면 중성점에 전압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성점 잔류 전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유도 장애는 크게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이 유도 장애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유도장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차폐선을 설치하게 되는데, 아니면 혹은 뭐 차폐막, 쉴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얼마만큼의 그 유도장의 전압을 저감시킬 수 있는가의 개념이 차폐 개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이거와 연관된 정의, 수식, 그림, 장점, 단점, 비교 항목들, 뭐 이런 것들은 이 키워드를 보는 순간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뭐 30-4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압축을 했더니 한 6-7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서머리의 개념으로 가면, 그러면 아까 키워드들이 쭉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서 쭉 뽑아내서 그 뼈대를 추린다라고 하면, 뼈대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서머리의 개념이거든요. 그 서머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해놨죠. 중성점 접지 목적 4가지, 접지 방식의 종류, 비접지, 직접 접지, 그 다음에 뭐 저항 접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각 접지 방식에 따라서 채용 대상,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큰 틀, 거기에 골격이 되는 것들, 기본이 되는 것들, 중심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암기해 두시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앞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저항 접지도 마찬가지로 저저항 접지와 고저항 접지로 나눠진다. 이
고저항 접지와 저저항 접지를 왜 나누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송배전 공학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성우 기술사님께서 쓰신 접지 시스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정철 고문님께서 쓰신 자가용 전기설비의 모든 것이라든지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제가 이론적인 강의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론서를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 리액터 접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소 리액터 접지는 국내에선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 리액터 접지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접지, 비접지, 저항 접지, 소 리액터 접지, 이 네 가지의 중성점 접지 방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접지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 계통에는 어떠한 접지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비교하는 항목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7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 항목을 먼저 외우시고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뭐는 중간이다.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7가지 항목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접지 방식이 여기에 지금 현재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송배전 용어 해설집에 보시면요, 그 NGR이라고 해서 리액터 접지가 또 있거든요. 아까 N이라는 게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에서 이 R이 저항의 개념도 있지만 R이 리액터에서 코일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게 또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지금 송배전 공학과 반드시 뭐를 같이 보셔야 되냐면요, 송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라는 책을 항상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가지가 그 부족한 부분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2가지를 잘하게 되면 자기 거를 만드시게 되면요, 발송배전 기술사의 전체 공부 범위 한 60에서 70% 정도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2권의 교재만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드시면 거의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절반 정도는 거기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잔류전압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C값, 정전 용량이 RST 상의 불평형이 발생이 됐을 때 변압기의 중성점에 전압이 뜨는데 걔를 중성점 잔류 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뭐 원인, 정상시, 과도시, 그 다음에 잔류 전압의 크기 그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명 그 결과 수식이 있고요. 문제점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는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원인, 중성점 잔류 전압, 문제점 방지 대책이라는 이런 항목은 없어요. 항목은 없는데 기술사의 답안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인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정상시, 과도시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2번 항목 중성점 잔류전압이라는 어떤 목차를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별도로 거기 결과 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기술사 역할은 뭐냐, 반드시 해결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지 대책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서에 이런 항목이 없지만 이런 항목들을 뽑아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장에는 정전유도와 전자유도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조파 유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고조파 유도도 결국은 전자유도의 하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고조파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인근의 통신선과 전력선에 쇄교하면서 유도장의 전압을 만들어서 유도장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조파 유도라는 것도 전자유도에 해당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정전유도에 대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유도 전압식,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전자유도와 관련해서도 원인, 유도 전압식,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답안지를 쓰실 때는 EMI에 대해 설명하시면 이러한 형태로 틀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넣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 큰 틀을, 뼈대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사 시험을 보실 때도 문제를 보시고 나서 1차적으로 내가 뭘 먼저 풀 건지를 문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답안지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옆에다가 이런 틀을 먼저 짜요. 짜고서 답안지 쓰실 때는 이 틀에다가 내가 살을 붙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반사항 요약해서 뭐 표에 있는 내용을 정전유도, 전자유도, 대지전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제가 그 표를 외우시게끔 정리한 거거든요. 표는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실 때는 반드시 제가 비교 항목을 먼저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표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중요한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도장의 경감 대책에서 전력 선축 대책, 통신 선축 대책, 그 다음에
뭐 차폐선 유도 경감 대책, 그 다음에 OPGW선 사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서머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고요. 이거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 이제 그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하시고 뼈대를 먼저 추려내는 작업을 하시고 이걸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느냐? 송배전공학이 있다라고 하면 1장서부터 쭉 가면 6장이 한 여기 정도 해당이 되겠죠. 여기 정도에 해당이 되고 전체 출제 비중 몇 %라고요? 한 3% 정도 해당이 된다. 그 3%라는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은 것이냐라고 하면요. 기초이론이 3%잖아요. 기초이론이라는 게 자기약, 회로이론, 전기기기. 얘만 해도 페이지가 600페이지,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걔가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송배전공학에 나와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이 지금 3%니까 책 3권, 4권 합친 거 분량만큼 한 3, 40페이지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는 발송배전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전기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자꾸 띄워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여기 송배전공학에서 3% 해당이 되니까 이 3%라는 게 여기 보시면 뭐 신경량, 감리, 뭐 계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3%에 해당되는데 이게 책이 몇 권짜리가 합쳐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분량 대비해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밀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뭐 두 번째 단계로 기출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문제가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 우리 기본서에는 예를 들어서 1번, 3번 뭐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내용도 얼추 나와 있지만 5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뭐를 봐야 되느냐? 송배전 기술용어해설집에 보다 상세하게 해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기본서, 송배전 공학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믹스를 시켜가지고 매칭을 시키고 믹스를 시켜서 답안지를 만들어내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성점 자료전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문제 그대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접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송배전공학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접촉전압이나 보폭전압은 송배전공학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느냐? 기술용어해설집, 송배전 기술용어해설집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어느 책에 잘 나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책을 보겠다라고 해서 기본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쭉 띄워드렸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서를 선정해 놓고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 키워드, 서머리를 축약을 합니다. 이걸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해당 장에 대한 관련도 문제를 추려가지고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범위까지 공부할 것인지를 공부 범위를 선정하고요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세 번째가 공부의 범위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첫 번째 기본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뼈대만 추려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항목에 핵심 요약한 사항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한 내용하고 서로 비교해서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의 공부 범위를 선정한다.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번째 영상 칼럼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